안녕하십니까. 40대 남자입니다. 저의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글을 쓰게 됐으니 여기에도 분명히 비슷한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사연을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비교적 감사한 삶을 살았어요. 대학 나와서 취업문을 두드리고 거절당하는 시기를 겪지 않아 부모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0살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듬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부모님께 받기만 하고 뭐 하나 드린 게 없어서 늘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다가 35에 착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아내는 제게 있어 부모님이자 친구이며 연인이자 자식 같은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청혼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됐네요. 아내는 회사를 다녔지만 결혼하고 나서 가정주부로 지냈습니다.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했고 저도 아내가 가정을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 저 혼자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부모님은 직업이 없으셨어요.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이후로 일용직을 다니다가 지금은 몸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못하시겠다며 쉬고 계셨어요. 장모님도 청소부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힘들어서 살림만 하고 계셨고요. 처부모님의 상황이 도움이 필요하니 저는 매달 생활비로 쓰시라고 용돈을 보내드렸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되자 장인어른은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시다며 진지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김서방, 자네 사업이 잘 돌아가지? 네, 저희 아버지가 잘 갖고 놓으신 일터라 제가 유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열심히 일해서 크게 키워야죠. 역시 사내 대장보답구만. 김서방은 내 딸을 굶길 일이 없어서 마음에 들어. 아닙니다. 요즘 다들 열심히 사는데요. 그렇지. 근데 말이야. 내가 아직 62밖에 안 됐는데 집에서 노는 게 좀 마음에 걸려. 그 전에 사업을 실패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자신이 있는데 말이야. 김서방, 뭐 속 시원하게 말하지. 왜 나한테 사업 자금 좀 투자해주지 않겠나? 장인어른이 사업하겠다고 말씀하시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장인어른 사업이요? 제가 드리는 용돈이 적으신지요? 좀 더 올려드릴까요? 아니, 자네가 주는 돈을 매달 받아먹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겠네. 그냥 내가 사업해서 벌어먹고 살고 싶어. 지금 내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한때는 잘 나갔어. 자네 나이 때는 회사에서 우수직원으로 뽑혀서 트로피도 받아봤고 개인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매달 억대로 찍은 적도 있다고. 그러시군요. 근데 장인어른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체력도 예전 같지가 않으실 텐데. 이 뭐야, 나 아직 한창이야. 예선들이 뭐가 많어. 나 자신 있으니까 자네가 좀 도와주게. 저는 도저히 그러겠다고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업하면서 아무에게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누구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으라는 말씀에 가슴에 새기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곤란하게도 장인어른이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우리 아빠 예전에 진짜 잘 나가던 분이셨어. 능력도 있고 센스도 있어서 아마 잘하실 거야. 그럼 당신도 장인어른이 사업하려고 마음먹은 걸 알고 있었어? 응. 아빠가 나한테 먼저 이야기했고 오늘 진지한 자리를 가져보려고 부모님 댁에 온 거야. 알고 있었구나. 그럼 기뜸 좀 해주지.
여보,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생각을 좀 해볼게. 장인어른, 저한테 고민해볼 시간 주실 수 있죠? 저는 일단 시간을 벌어보려고 고민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인상을 찌푸리시더군요. 아이, 김서방, 우리가 남인가? 아이, 내 딸이랑 결혼했으면 한 식구 아닌가? 그리고 내 귀한 딸을 데리고 갔으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보상이라뇨? 왜 모른 척해? 내 예쁘고 착한 딸을 데리고 갔으면 뭐가 돌아와야 할 거 아닌가? 그리고 자네가 부모가 없으니 우리가 부모님이 되는 거 아니야? 아, 뭐 그렇죠. 장인어른 장모님이 제 부모님이죠. 아, 장인어른 지금 당장 결정하는 건 어려워요. 저도 지금 회사에 돈이 다 묶여 있어서 당장 드릴 수 있는 큰 돈은 없습니다. 김서방 자꾸 거절할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자존심 구겨가며 부탁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분이 참 더럽다고. 장인어른은 당장 돈을 내놓으라는 듯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침착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저녁은 뭘 먹을까? 대답을 기다리는데 아내는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여보, 내 말 못 들었어? 저녁 뭐 먹을까?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설마 장인어른 사업자금 당장 못 준다고 해서 화난 거야? 또 대답하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가르치며 다시 물었어요. 아, 여보, 답답하게 왜 이래? 아, 장인어른에게 사업자금을 당장 못 드리겠다고 해서 미친 거야? 시사한 놈. 뭐? 여보, 지금 뭐라는 거야? 시사하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그 정도도 못 해드리니. 잘 나가는 사업가면 뭐해? 우리 부모님을 개무시하는 사람인데. 난 당신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인지 몰랐어. 따뜻하고 착한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다고. 아, 여보, 사업자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당장 결정해. 내 회사 상황도 봐가면서 결정해야지. 당신 회사 잘 되고 있잖아. 매달 매출액이 쭉쭉 오르는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래, 회사가 발전하고 있긴 하지. 근데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만만치가 않아. 내가 대기업 총수도 아니고 작은 사업체 사장일 뿐이라 남한테 억대의 돈을 턱턱 내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지금 남이라고 했어. 내가 남이야. 우리 아빠가 남이야. 아, 진짜로 이기적인 남자였구나. 아, 여보, 억지 부리지 마. 아, 그리고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 충분히 잘해드리고 있잖아. 매달 적지 않은 용돈도 드리고 결혼 전엔 처갓집 인테리어도 싹 바꿔드렸잖아. 아니, 사위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알잖아. 겨우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좀 생인가? 아니, 베풀지 모르는 이기주인가? 됐다. 당신한테 실망해서 대화 그만하고 싶어. 말 걸지 마. 아, 여보, 유치하게 왜 이래? 아, 제발 그만하고 내 상황도 이해해줘. 아내는 입을 꾹 다물고 각밤을 쓰겠다고 베개를 가지고 작은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내에게 잘 잤냐고 인사했더니 쌩하고 찬바람만 불더군요. 이에 저도 쉽게 넘어가고 싶지 않아 아내가 말을 안 하면 저도 안 하기로 하고 며칠 동안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저는 참다 못해 먼저 그만하자고 달랬는데 아내가 쌩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냉정기를 더 오래 가게 됐죠. 한편 장인어른은 저에게 사업자금을 받아보겠다고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다들 자제들이 삐딱하니 대충 시간만 때우는 것 같은데. 장인어른 언제 오셨어요? 이보게, 내가 사업하면 직원들을 저런 태도로 이렇게 두지 않을 거야. 자네가 물러터져서 대충 일하는 거 안 보이나? 여기 있는 직원들 다들 베테랑이에요. 일당백인 사람들이라고요. 장인어른 일단 앉으시죠. 차 한 잔 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왜 찾아왔는지 뻔히 알지만 일단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차 한 모금을 마신 장인이 입술에 침을 바르며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아직도 고민 중인가? 아,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나, 어른을 무안하게 만드는구만. 난 아들에게 부탁하듯이 편하게 말한 건데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야? 아, 장인어른 죄송해요. 저도 회사를 유지하려면 여윳돈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업 대박 내면 원금에 이자 보너스까지 쳐서 돌려주겠다니까. 자네 나를 못 믿는 거야? 장인어른 죄송해요. 사람 참 진짜 이기적이구만. 내 딸을 준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실망이야. 자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한가족이 됐으면 마음도 열고 믿을 줄 알아야지. 이만 가보겠네. 장인어른이 쓴소리를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집에 와서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빠를 그렇게 못 믿겠어.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불쌍한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면 안 돼. 여보 울지 마.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 사업장을 차려드리지 못하지만 다른 걸로 효도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어떡해. 우리 아빠가 나더러 결혼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그랬다고. 장인어른이? 아이 사업 자금을 안 해준다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여보, 내가 가진 재산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라 함부로 쓰기가 좀 그래. 함부로 쓴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쓰는 돈이 함부로 쓰는 거야. 아내는 말꼬리를 잡고 계속해서 절 난감하게 만들더군요. 날이 새도록 펑펑 오는데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민하다가 아내를 보고 큰 결심을 했어요. 그냥 속는 셈 치고 사업자금 한번 드리기로 말이죠. 허하, 우리 김서방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었구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네. 김서방 고맙네. 네, 장인어른.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차용증과 사업계획서 작성해 주시죠. 뭐? 차용증? 사업계획서? 네. 저는 사업가입니다, 장인어른. 무엇이든 확실하게 서류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집은 언짢았다면 죄송합니다. 거참 깐깐하기도 하네. 알겠네. 무까짓 걸 하나 써주면 되지. 어차피 내 사업은 반드시 대박 날 테니까. 결국 장인어른에게 차용증과 사업계획서를 받아내고 목돈을 전달했습니다. 처부모님은 들떠서 좋아하셨고 아내도 그제야 환한 마음을 풀었습니다. 자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이고 이제야 웃네. 당신 우는 거 얼마만인 줄 알아? 미안해. 나도 속이 상해서 그랬어. 이제 다 됐으니까 우리 둘 다 풀고 신혼 잘 지내보자. 각방은 그만 쓸 거지? 당연하지. 자기야, 오늘 밤에 침대에서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줄게. 여보, 장인어른 장모님이 들으시잖아. 쉿. 그러자 온 식구가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다시 신혼 생활엔 즐거워졌고 장인 장모님의 입가에도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동안 좋은 분위기는 오래갔죠. 그리고 사업장을 차릴 때가 되자 장인어른은 돌연 가출을 하셨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어디 계신 거죠? 며칠나 연락이 안 되던데요. 자네 장인, 지방에 있어. 거기서 사업하겠다고 몇 달 안 들어온대. 네? 저랑 약속한 건 이 지역에서 사업하는 거였는데요. 아이, 김서방, 내 남편이 좀 그래. 자네한테 약속 어긴 건 미안하네. 그래도 지방에서 잘하고 있을 거야. 그래도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건 좀. 아이, 미안하다니까. 아이, 김서방 밥 먹었나? 어서 앉게. 내가 제대로 밥상 차려줄 테니까. 장인어른이 지방으로 말도 없이 떠나셨고 몇 달 동안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연락이 안 된다며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3개월 뒤에 장인어른이 돌아오셨어요. 처가에 갔더니 떡하니 앉아 계셨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김서방이랑 딸내미가 왔구만. 오랜만이야. 네, 장인어른 오랜만입니다. 사업은 어떻게 돼가냐고 물어보려다가 너무 빨리 질문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먼저 사업을 말아먹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업하겠다고 멀리 가서 시작했더니 괜히 돈만 날렸네. 거래 접촉했다고 접대하는데 돈을 부렸는데 이것들이 얻어먹고 거래를 안 하네. 진짜 못돼 먹은 놈들이 너무 많아. 장인어른 사업 그만두신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한 번 더 도와줄 수 있겠나? 장인어른은 정말이지 염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업 망한 걸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니 또 한 번 사업 자금을 달랍니다. 저는 기가 차서 사례가 들렸어요.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또 사업을 하시겠다고요? 이렇게 빨리 망했는데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말이 그게 뭐야? 빨리 망했다니?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거라고 했자는가?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도와줘. 안 됩니다. 3초도 생각 안 하고 안 된다고? 자네 지금 나 무시하나? 무시가 아니라 거절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장인어른이 혀를 차고 아내를 보며 눈치를 주더군요. 자기야, 우리 아빠가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대. 한 번만 더 도와주라. 응? 안 돼. 자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일부러 너무한 게 아니래잖아. 이유가 어찌됐든 2번은 안 돼. 당신 또 삐쳐서 말 안 하고 그래도 소용없어. 제가 칼같이 거절하자 아내도 입을 다물더군요. 그날 식사를 어색하게 하고 집에 돌아왔고 아내가 다시 사업자금 이야기를 꺼내길래 이번엔 제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자기야, 우리 아빠 한 번만 더 도와줘라. 응? 왜 대답을 안 해? 자기야. 고개를 돌려버리고 누워버렸더니 아내는 씩씩 숨을 거칠게 쉬더니 작은 방으로 건너가더군요. 그래도 전 절대로 다시 장인어른한테 큰돈을 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도 빌려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아내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드린 것이니 이번엔 진짜 굳게 마음을 먹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제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아내가 먼저 사과하더군요. 염치 없이 돈만 달라고 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도 몇 번 저에게 돈 받으려고 시도하셨지만 칼같이 거절했더니 포기하고 사업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정말 짜증나게 하더군요. 처부모님과 외식을 하는데 다짜고짜 장인어른이 카드 좀 잠깐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서방, 내 친구가 옆에 잠깐 왔다는데 커피라도 한 잔 사먹게 카드 좀 주겠나? 네, 여기요. 그래, 그럼 식사들 하고 들어가. 난 친구랑 잠깐 만나고 갈게. 장모님을 처가에 모셔다 드리고 카드를 받고 가려고 했는데 무슨 대화가 그리 오래 걸리는지 2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카드 사용 문자가 날라와서 핸드폰을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를 마시겠다고 빌려간 카드로 수백만 원의 골프채를 구입했답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으셨어요. 자기야, 표정이 왜 그래? 장인어른이 수백만 원의 골프채를 사셨어. 뭐? 골프? 우리 아빠가 취미로 골프 시작하셨다더니 골프채를 장만하셨나 보네. 당신 지금 상황을 이해한 거야. 자기 카드로 긁은 거. 겨우 그거 가지고 화난 거야? 장인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여보,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긁으셨으니까 그러지. 나한테 그냥 선물로 해달라고 하셔도 되잖아. 그리고 내가 드리는 용돈으로 골프장 다니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래, 알아. 근데 자기가 안 사준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당신 생각보다 짠돌이잖아. 아내의 어이없는 말에 이어서 장모님도 장인어른이 뭘 잘못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서방,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걸 아까워하나? 그깟 골프채 좀 샀다고 화를 내나? 자네 보면 볼수록 속이 좁은 사람 같아. 네. 아, 네, 제가 속이 좁은가 봅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여보, 당신이 장인어른 오시면 카드 받아서 와. 또 삐친 거야? 아이, 그래 먼저 가라 삐들아. 저는 화를 참고 처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록 처가에 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장인어른을 뵈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냥 아내 혼자 처가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다른 방식으로 저를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하셨답니다. 경찰서라며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급히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일이요? 아니 내가 술 먹고 실수를 좀 했어. 저기 내 또래 남자 보이지? 아니 술 먹고 시비가 걸려서 몇 대 패줬더니 경찰을 부르더라고. 술 드시고 사람을 때렸어요. 아이 이보게 저 남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런 거야. 저는 경찰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술에 취한 장인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었고 피하려는 남자를 붙잡고 이유 없이 때렸다고 하더군요. CCTV에도 다 찍혔다며 합의 안 하면 처벌받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장인을 감옥에 보낼 순 없으니 일단 합의금을 드리고 말았죠. 장인어른 요즘 밖으로 많이 외출하시는 것 같네요. 잔소리 하려는 건가? 이봐, 지난번 골프채 샀다고 내 집사람이랑 딸한테도 군소리 많이 했다며. 그리고 오늘 술 먹고 실수한 걸로 외출을 많이 하느니 마느니 훈계를 하려는 거야?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다 큰일 납니다. 왜 술 먹고 싸움질이나 하느냐고 말하려다가 그냥 좋게 말씀드리고 처가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ATM기로 생각하셨는지 매달 드리는 용돈을 금세 다 쓰고 부족하다며 돈을 더 보내라고 연락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미룰 때까지 미루고 장인어른이 자존심이 상해서 저는 말하지 않을 때까지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이런 습관이 고쳐지길 바래서 질질 끌면서 용돈을 늦게 드리거나 적게 보내드렸습니다. 소비가 너무 심하시니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게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지 얼마 뒤에 알게 됐답니다. 장모님의 연락에 처가에 갔더니 혼자서 오열하고 있더군요. 장모님 무슨 일입니까? 왜 오세요? 네, 내 남편이 바람이 났대. 그것도 10살이나 어린 유부녀랑 바람을 피웠대. 네, 정말이에요? 그래. 바람난 여자 남편이 내 남편을 상간남으로 고소했어. 내가 이놈의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유부녀랑요? 정말 끝이 없네요. 장모님도 상간녀로 고소하세요. 똑같이 고소하시고 이참에 장인어른과 헤어지세요.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장모님은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뭐야? 자는 인정머리가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우리랑 가족으로 살겠다는 건가? 아무리 못난 장인이어도 그렇지 헤어지고 내쫓으라는 거야? 그리고 내 남편이 그 여자 돈을 많이 가져다 썼대. 그게 다 증거가 있어서 가져다 쓴 돈만 갚으라고 한 거야. 아무튼 내 남편은 내가 지킬 거야. 장모님? 진짜로 계속 같이 사시게요? 장인어른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내 남편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했다고 벌써 사과했어. 난 봐주기로 결정했고. 그러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소점을 건네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말이야, 자네가 내주게. 네? 상간남 위자료를 저더러 내주라고요? 장모님 이건 아니죠. 그럼 어떡하나? 내 남편은 대출도 안 나오는데 돈을 어떻게 갚아? 그렇다고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하죠. 장모님 너무하십니다. 내 딸이랑 결혼해서 집부일도 해준 거 없으면서 이 정도도 못 해주나? 그 많은 돈 저승달 때 가져갈 건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습니다. 제가 만만한 호구로 보인 모양인데 어디까지나 아내를 봐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엔 좀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직접 갚으라고 하세요. 저는 거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집에 가서 저에게 호되게 막말을 했습니다. 자기 진짜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구나.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기 싫으면 나가도 돼. 뭐? 자기야, 왜 그렇게 말해? 당신은 내가 당신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돈을 쓴지 몰라. 하나하나 일러줄까? 우리 아빠 엄마한테 잘해드린 거 알지? 그렇다고 우리 아빠가 빚쟁이가 되면 좋겠어?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도와주면 안 돼. 안 돼. 당신 그 말 계속 할 거면 친정 가서 지내. 나 진짜 피곤하고 화나니까 그냥 좀 내버려둬. 아내는 제가 진심으로 화가 난 걸 알고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모님이 갯돈을 빼서 상간녀 남편에게 돈을 주면서 일이 끝났답니다. 얼마 뒤에 장인어른이 찾아와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사업 이야기를 꺼내길래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됐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께 해드린 돈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하시겠다고 가져가신 돈은 흐지부지 증발해버렸고요. 제가 다시는 큰 돈 못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김서방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기회를 주게.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아니요, 못 믿습니다. 제 대답은 무조건 노입니다. 아이 자네 정말 너무 많은구만. 내 딸을 자네에게 주는 게 또 그 소리예요. 그럼 다시 따님 데려가세요. 저도 그런 협박받으면서까지 계속 결혼 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야? 자네 진심인가?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걸로 보이세요? 장인어른, 저 많이 지쳤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멀리 안 나가니까 알아서 댁으로 돌아가세요. 정말 차갑게 거절하며 장인어른을 제 회사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당신 처가에 발길 끊어.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장인어른이랑 연락하지 말고 지내라고?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나 그냥 빈말로 하는 소리 아니야. 당신 부모님께 완전히 질려버렸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확실하게 내 입장을 말하는 거니까. 만약 내가 싫다고 하면 헤어져야지. 평생 당신 부모님한테 내 등골을 대주고 싶지 않아. 도가 지나친 분들이라 여기서 그만해야겠어. 결정은 당신이 해. 아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말하더군요. 나쁜 놈. 그래, 나 나쁜 놈이니까 알아서 결정해라. 벌써 나랑 이혼할 마음을 먹었구나. 당신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지도 안 불쌍해. 뭐가 불쌍한데? 당신이 맨날 그렇게 감싸고 도니까 장인 장모가 더 날뛰는 거 아니야? 뭐가 어째? 날뛰어. 더한 말을 하려다가 수위 낮춘 거야. 아무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결정은 당신이 해. 아내는 그날 짐을 싸서 처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준비를 하려고 이혼장을 가져왔고 장인어른한테 받아놓은 차용증, 그 밖에 기책사유가 되는 처가의 증거를 수집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나는 거였죠. 그런데 이틀 뒤에 아내가 처부모님과 함께 신혼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거절하고 갈라설 마음이었는데 장모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서방, 자네 아빠 되게 생겼어. 아빠요? 여보, 당신 아이 가졌어? 4주 차례. 내가 미련해서 임신한 것도 몰랐었네. 여보, 잘 됐다. 이리 와.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이혼을 싹 잊어버리고 아내를 안아주며 다시 받아줬습니다. 이혼하려고 했더니 바로 임신 소식이 온 것을 보면 분명히 아내와 인연은 맞구나 싶었답니다. 결혼 생활은 유지하되 처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했어요. 그동안 들였던 용돈도 끊어버렸고 처가에 찾아가는 날도 거의 없도록 했죠.
아내만 혼자서 다녀오는 건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10달 뒤 저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제가 제 자식의 탯줄을 자려고 품에 앉자 진짜 기쁘고 행복해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아들을 위해 제대로 살겠노라 다짐과 맹세를 하기도 했죠. 처가에 거의 가지 않았는데 아들이 태어나니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쳐야 했어요. 손자를 보겠다고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을 내쫓을 수는 없으니 반갑게 맞이했죠. 장인어른 장모님 오셨어요. 김서방, 손자가 태어나니까 좋구만. 이렇게 자네 얼굴을 자주 보니까 말이야. 아, 네, 저도 좋습니다, 장인어른. 처부모님은 아들 봐주시겠다고 자주 오가셨는데 얼마 뒤에 웃기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김서방, 자네 아들까지 얻었는데 우리한테 뭐 해줄 거 없나?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들이 태어났는데 두 분께 뭘 해드려야 하나요? 아이, 또 이렇게 나오니. 아이, 자네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런지 정이 너무 없는 것 같네. 장인은 또 사업자금 이야기를 꺼내며 목돈을 부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번에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앞으로 돈 이야기 하실 거면 저희 집에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에헴, 자네 진짜 못 쓰겠구만. 사람이 그렇게 치사해서 어디다 써먹겠나? 써먹을 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멀리 못 나가니 조심히 가세요. 제가 찰벽치며 거절했더니 또다시 기분 상한 얼굴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조용하게 지냈어요. 저는 아들을 보려고 회사에서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직원들에게 맡기고 오후 5시면 집에 도착했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뭐 좀 먹었어? 그럼 내가 모유 잘 먹였지. 아유, 우리 아들 정말 잘생긴 것 같아. 당신 아들이니까 잘생겼지. 우르르 까꿍. 우리 아들이 아빠 보고 웃네. 여보, 그렇게 좋아.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이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것만 봐도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 뭔 말이야. 그래, 그렇게 아재 밥으로 쭉 살아야 해. 일찍 다니니까 좋다. 아내와는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집사람은 제가 돈 이야기에 민감하니 말을 꺼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사고 치는 것이 전문인 건지 놀랄 일은 또다시 터졌습니다. 네, 장모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뇨? 김서방, 나 어떡하면 좋은가? 자네 장인이 대출을 여기저기서 받아서 부동산 투자랑 비트코인인지 뭔지 그거를 했는데 저희 다 망해버렸어. 자네 장인은 무섭다고 잠수 탔고. 장인어른이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셨어요?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그래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여긴 경보청 날라왔네. 빚을 갚지 않으면 쫓겨날 신세야. 장인어른은 연락이 안 됩니까? 그 핸드폰 꺼놓고 어디서 지냈는지 모르겠네. 장인어른이 사고를 치고 도망 나갔고 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제가 빚을 갚아드리면 장인어른과 헤어질 수 있겠어요? 이혼하고 연 끊으실래요? 여보,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장인어른과 인연을 끊는다면 내가 장모님 집 지킬게. 예, 장모님은 잠시 한숨을 내쉬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더는 그 인간이랑은 못 살아. 바람도 피우고 집도 날려먹은 그런 인간이랑 계속 살아서 뭐해. 난 자네 말대로 하겠네. 좋습니다. 당신은? 나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야. 아빠한테 질려버렸어. 그럼 이야기 끝났네. 내가 빚 갚아드릴게요. 장모님, 이 집 명의가 장모님으로 되어 있죠. 그럼 명의를 저로 바꿔주세요. 그럼 빚 갚아드릴게요. 저는 조건을 걸고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선택권이 없으니 그러라고 하셨고 얼마 뒤 부동산 가서 제 명의로 바꿨고 빚을 해결했습니다. 장인어른 없이 2달의 시간을 보냈는데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내일이 오늘만 같아라 할 정도로 기분 좋은 날들이 연속이었죠. 특히 아들만 보면 너무 좋아서 잠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았고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네요.
그러던 중 처가의 아내와 아들을 안고 찾아갔는데 반갑지 않은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하하, 김서방 오랜만이야. 우리 손자가 안 본 사이에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네. 장인어른 오셨어요. 장모님과 이혼하러 오신 건가요? 뭐, 이혼? 참나, 이보게. 돈 좀 있다고 그렇게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건가? 전 장모님과 아내한테 약속받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연락을 끊고 사는 조건으로 이 집에 빚을 갚아드렸어요. 떠오럽게 이혼한 딴에 이봐, 나도 조건이 있어. 이혼하고 사라질 테니까 독립자금 내놓게. 장인어른, 웃기는 말씀 그만하세요. 제가 안 줄 걸 알면서 뭐하러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나더러 귀바닥에 나 앉으라고? 요즘 숙식 제공하는 일자리 많아요. 아니면 고시원이나 원룸 하나 구해서 지내셔도 되고요. 이 사람이 진짜 자네 이렇게까지 나와야 하나? 네, 이렇게 나가야겠어요. 이제 가족들 그만 힘들게 하고 그만 좀 떠나주세요. 알았으니 원룸 보증금이라도 주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결국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을 주고 장인어른을 처가에서 내보내게 됐습니다. 장모님도 아내도 동의한 일이니 수월하게 해결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내에게 맡긴 통장의 돈이 장인에게 모두 이체가 되었더라고요. 아내를 불러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그런 거야? 자기야, 아빠가 먹고 살 길은 만들어줘야지. 연세가 있어서 일자리 구하는 게 어려워서 노후자금 하라고 드렸어. 뭐야? 나한테 묻지도 않고 당신 마음대로 그 돈을 다 준 거야? 당신 지금 큰 잘못한 거야, 알아?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이혼하면 되니까. 소송으로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차용증이랑 통장 내역세 지킨 거 다 변호사한테 넘겨서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장모님 집도 팔아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여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젠 질려서 못 참겠다. 지난번엔 당신이 임신해서 참았는데 이젠 더는 안 되겠어. 이렇게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계속 내 돈을 퍼주는 일은 계속 일어날 거야. 난 그걸 차단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아들었으면 나가봐. 장모님 댁에서 지내다가 이혼하면 집 비워.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아니야. 그러고 살든 말든 알아서 하고 나한테만 엮이지 마. 아주 역겨우니까. 아내는 울고불고하며 두 손을 싹싹 빌었지만 소위 썩을 대로 썩은 저는 아내를 밀어내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마음 정리를 하려고 며칠 핸드폰을 꺼놓고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있더군요. 장모님과 아내 연락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장모님한테 바로 전화가 걸려왔고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렀답니다. 김서방. 네, 장모님. 김서방, 자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아들 데리고 여행 좀 다녀왔습니다. 그랬구나. 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네. 이보게 김서방. 자네 장인이 돌아가셨네. 네. 자네 장인이 돌아가셨다고. 낚시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네. 네. 장인어른이요? 언제요? 닷새 됐네. 장례식 마치고 시골에 묻어드렸네. 저 핸드폰을 꺼놓는 게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장모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바로 처가에 갔습니다. 울고 있는 아내를 안아주며 위로해줬고 장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늦었지만 장인어른이 계신 곳에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에 모질게 군 게 너무 죄송하네요. 그래, 같이 가서 인사하고 오자고.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묘소에 가서 술을 따라드리고 절을 올려 명복을 빌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이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아내가 심각하게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니 집에 데리고 와서 잘 다독이고 위로해주며 지냈습니다. 또 처가에도 이틀에 한 번은 꼭 찾아가서 저녁을 챙겨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혼자서 적적하고 괴로우실까봐 손자를 많이 안겨드리고 웃게 해드렸죠.
석 달 동안 그렇게 위로해드리며 슬픔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에 처가에 가려는데 아내가 아들의 예방접종 날이라며 저 혼자 처가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장에 들러 맛있고 비싼 반찬을 여러 가지 사서 찾아갔습니다. 아유, 김서방, 이제 이렇게 자주 오지 말라니까. 난 자네에게 면목이 없다고.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만 잊으세요. 저도 심하게 대했으니 면목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자네가 내 딸을 버리지 않고 다시 받아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김서방, 고맙네. 장모님과 식사를 하고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그 모레 또 들릴게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끼니 잘 챙겨 드세요. 그래, 김서방. 항상 고마워. 조심히 가게. 장관에 나와 문을 닫으려는데 깜빡 잊은 게 생각났어요. 이 장모님께 드리려고 돈을 뽑아놨는데 그냥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현관문에 완전히 닫기 전에 다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 사위는 집에 갔어. 어서 나와. 이 사위놈이 비싼 꽃게무침이랑 고기 반찬 사왔어. 밥 먹게 나와. 현관문 틈 사이로 봤더니 장애까지 치렀던 장인이 방에서 기어 나오더군요. 숨어서 삼자들아 불편해서 혼났네. 여보,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아이, 그럼 어떡해. 당신 때문에 이혼하게 생긴 걸 겨우 막았잖아. 당신이 죽은 걸로 해서 다시 우리 딸이 사위놈 집에 들어갔다고. 아이, 여보, 그놈한테 돈 좀 받아내서 나 혼자 살빵이라도 구해줘봐. 아이, 반찬이 뭐라고? 왜 얼른 밥부터 줘봐. 알았어. 나도 사위 속여먹기 힘들어.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건지. 여하튼 사위놈이 손대랑 마음 정리한다고 여행 갔을 때 핸드폰 꺼놓은 걸 이용해서 장인 죽었다고 해서 잘 먹혀들어서 다행이지. 나중에 돈 좀 많이 뜯어내면 우리들이 아예 시골 집으로 이사가자. 고향에 가서 살면 좋겠네. 여하튼 오늘은 우리 물주가 용돈을 안 줬네. 이 개 같은 자식. 다음에 오면 2배로 달라고 해. 그놈의 죄책감이 있을 테니 아마 용돈 잘 줄 거야. 그래. 호구놈을 싹 다 볶여 먹을 때까지 잘 이용해 먹어보자고. 자, 어서 밥 들어. 저는 그 장면을 모두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활짝 열고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갔어요. 김서방? 장인어른, 석 달 만에 무덤에서 다시 기어 나오셨나봐요. 아주 기막힌 반전이네요. 김서방, 흥분하지 말고 우리 말로 하자. 저는 장인의 법성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멱살을 세게 틀어잡았습니다. 이 사기꾼은 하다하다 목숨 가지고 장난치냐? 날 두고두고 물질로 뽑아먹으려고 그런 물상시간 짓을 해? 김서방, 이거 당장 놓지 못하겠나? 나 줄게, 이 형편없는 영감탱이야. 주먹으로 장인 얼굴을 한 대 날려주고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제 따귀를 갈기려고 하자 손목을 들어잡고 바닥으로 밀어버렸어요. 이 천하의 몹쓸 것들,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기놈아, 김서방, 내가 돈 좀 가져다 썼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베풀 줄 아는 놈이면 내가 그렇게까지 했겠어. 잘못을 못 느끼나 보네. 그래야지. 그래야 호되게 혼내줘도 자책감이 안 되지. 저는 바닥에 엎어진 반찬을 2손으로 쓸어 모아 장인 장모의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시뻘건 양념장이 2 사람의 얼굴에서 흘러내렸어요. 맘 같아선 더 패주고 싶었지만 고령자인이 거기서 끝내고 처가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제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더군요. 여보, 엄마랑 밥 맛있게 먹고 왔어? 아직 전화 안 받았나 봐? 전화. 내가 집에 두고 갔나 봐. 전화했었어? 나는 아니고 장인어른이 하셨을 거야. 부재 좀 봐봐.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전화를 해? 너도 똑같구나. 사기치는 실력이 장인 장모랑 똑같아. 먼저 이실 짓고 오면 덜 혼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아들 일이네.
아들을 안아들고 방에 가서 요람에 눕혀 재웠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더니 아내는 사체 파악을 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고 있었어요. 자기야, 미안해. 잘못됐어. 나 당신이랑 아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거짓말했어. 이혼당하기 무서워서 그런 거짓말했어. 모든 일인 결과가 따르는 법이지. 당신이랑 당신 부모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 자기야, 한 번만 봐줘. 그렇게 봐준 게 몇 번인지 기억은 하니? 아니지. 사기꾼 집구석에서 자는 네가 어떻게 기억하겠어. 다 필요 없으니까 내 집에서 꺼져. 진짜 이혼하자고. 자기야, 내가 지금이라도 아빠 엄마랑 연애 끊을게. 아니, 기회는 여러 번 줬어. 당신과 살면 내가 암에 걸려 뒤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 아, 내가 사업가인 건 알지. 그동안 당신 집안에 해준 거 다 기록했고 장인이 돌아가신 거짓말로 날 속여먹은 것도 다 증거로 남겨뒀어. 아마 당신네 가족들 인생은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이혼 소장을 날리고 집에서 지냈는데 처가 식구들이 날마다 찾아왔어요. 위자료가 대략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 현관 밖에서 울고불고 하며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전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김서방, 나야 나. 자네 장인이야. 내가 떠날 테니 우리 딸을 버리지 마 이게. 우리 지금 다 같이 무릎 꿇고 있네. 나와서 우리 사과를 받아주고 딸내미여 다시 시작해주게. 김서방, 참으로써 자네에게 정말 부끄럽네. 나와 내 남편은 사라질 테니 우리 딸만이라도 제발 다시 받아줘. 자네 아들을 엄마 없는 아들로 키울 셈이야. 그러지 말고 화 풀고 문 좀 열어줘. 자기야, 우리 아들 좀 보여줘. 나 아들 보고 싶어 죽겠어. 우리 부모님 멀리 떠나신대.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믿어줘. 세 사람의 말을 듣고 인터폰을 대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다들 꺼져. 이혼 소송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 이 사기꾼 놈들아. 이 애끼 이놈아. 애들도 너무한 거 아니냐. 늙은 장인이 이렇게 비는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장인 같은 소리 하네. 삼류 야마치의 기생충 같은 놈이 누구의 장인이라든 거야? 셋 다 꺼져. 아무리 빌어봐도 소용없다고. 세 사람은 버티고 버티다가 제가 신고한 경찰에 의해 다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혼 재판을 받게 됐고 위자료를 제가 청구한 만큼 다 받기로 했어요. 장인이 벌인 빚은 장인에게 따로 사기 고소를 하게 됐죠. 하지만 돈이 없던 장인은 사기죄로 콩밥을 먹게 됐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거로 만족해야 했죠. 그리고 장모와 전처는 제 명의로 돌려놓은 처갓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거라도 건져놔서 마음의 위안이 됐죠. 전처와 장모는 각자 고시원을 구해서 지내게 됐고 개고생하면서 지낸답니다. 특히 전처는 저에게 위자료를 다 주지 못해서 분한해서 갚겠다고 매달 50만 원씩 보내기로 했답니다. 아들을 다시 보려면 제가 빚을 다 갚으면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4개월 정도 갚다가 갚지 않더라고요. 아들 보는 것을 포기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 모녀는 고시원에서 계속 지내는 걸로 아는데 뭐해서 먹고 사는지 모른답니다. 저는 이혼 후 사업과 아들 육아를 같이 하는데 엄청 바빴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베이비시터 2명이 돌봐주고 있어요. 또 이런 바쁜 와중에 연애도 하게 됐습니다. 이 돌싱이고 아이가 없는 여성이었는데 임신을 못해서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성격도 잘 맞고 같은 사업하는 사람이라 제가 처가를 도와줄 일은 절대적으로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짧은 연애를 하고 살림만 새로 차려서 2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끔찍하게 위하고 간쓰게 다 내어주는 배우자를 만난 분은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처럼 처가나 실에게 이것저것 갖다 바치는 일을 한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처거나 시댁과 인연을 끊지 못하는 배우자들을 보고 답답해하는 분들도 역시나 많으실 거예요. 저와 같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 제 사연을 바칩니다. 꼭 벗어나시고 새로운 행복을 찾길 기원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